이번 시간에는 몽고DB의 동작과 사용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ode.js에 대해서 알아보고 몽고DB와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는 기본적으로 수평적 확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대 이상의 서버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몽고DB는 메모리 사용 가능량에 대비해서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독립된 서버에서 실행을 권장합니다. 기본적으로 몽고DB는 몽고D라는 실행 파일 단위로 실행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데이터를 한 곳에만 저장을 하면 데이터 손상 시에 복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보통 3개의 리플리카 단위로 구성해서 데이터를 복제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몽고S 서버를 통해서 마치 한 대의 데이터베이스 서버처럼 사용 가능하도록 샤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습에서는 여러 대의 몽고DB 서버를 구축할 수 없기 때문에 한 대의 PC에서만 몽고D를 실행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가 구성이 될 때 기본적으로 몽고D라는 실행 주체, 자, 이때 이제 3대의 서버, 1대, 2대, 3대의 서버를 가지고 복제 셋을 구성을 하는 게 일반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3대씩의 서버로 여러 대의 샤드를 구성을 해준 다음에 이 샤드로 구성되어 있는 서버들을 몽고S라는 라우터를 이용해서 구성하는 게 기본 컨셉입니다. 그 다음에 몽고S조차도 여러 대의 서버로 또 분산해서 저장을 할 수 있고 그 상위에는 로드 밸런서를 두어서 분산을 이제 처리해 주도록 만들어 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필요하다면 전혀 다른 장소에 있는 데이터 센터에도 또 다른 복제 셋을 구성을 해주고 이것을 같이 구성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몽고DB는 4개의 운영체제를 지원합니다. 보통 최근에 나온 NoSQL 솔루션들은 모두 다중 멀티플랫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어떤 운영체제를 사용하든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몽고DB를 사용하는 대부분의 유저는 90%가 리눅스를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빅데이터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머신이 필수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영체제에 대해서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은 리눅스를 권장하는 추세라고 볼 수 있고요. 몽고DB의 철학을 우리가 살펴본다면 메모리 관리 자체를 OS에게 맡기는 것이 기본 철학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메모리 관리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는 유닉스 베이스의 운영체제를 선택하는 것도 그 이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지만 윈도우용 몽고DB는 설치 및 사용이 간편하기 때문에 교육에 있어서는 윈도우용을 설치를 하는 것이 수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몽고DB가 지원하는 언어는 자바나 자바스크립트, 펄이나 PHP, 파이썬, 루비, 스칼라 여러 가지 언어를 지원하고 있고요. 지원하는 운영체제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개의 운영체제를 지원하고 있고 그 중에 리눅스를 가장 많이 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몽고DB를 설치하는 방법은 몽고DB의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페이지에서 운영체제에 맞는 배포판을 선택한 다음에 그것을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보통 윈도우로 우리가 이 사이트에 접속을 하게 되면 자동으로 윈도우 다운로드 페이지가 연결이 되도록 되어 있고요. 이 윈도우용 같은 경우에는 64비트용이냐 32비트용이냐 그 다음에 설치 프로그램으로 다운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트가 만들어져 있고요. 만약에 압축되어 있는 파일을 다운로드 했다라고 한다면 전용 압축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압축을 해제해 주시면 되고요. 윈도우용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전용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때문에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실행만 시키시면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설치가 끝나면 몽고DB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를 실행시키기 위해서 우선 커맨드 창을 실행을 시키신 다음에 그 다음에 몽고DB의 설치 폴더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에서는 C에 몽고DB라는 폴더에다가 몽고DB를 설치했다라는 가정을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가 설치된 폴더 C에 몽고DB 밑에 있는 빈 폴더로 이동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make dir을 해서 몽고DB의 데이터가 저장이 되는 폴더를 생성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몽고DB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 하위에 바라는 폴더를 하나 생성을 해주고 그것을 이제 몽고DB의 데이터 저장 폴더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자, 이제 몽고DB의 데이터를 저장할 폴더를 만들어 주었다면 그 저장할 폴더를 가지고 몽고DB의 몽고D를 실행시켜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빈 폴더에 있는 mongodb.exe 파일을 실행을 시키는데 뒤에 옵션으로 -dbpass를 넣어 주신 다음에 방금 만든 그 바 폴더의 경로를 지정해 주시면 이제 몽고DB 서버가 실행이 됩니다. 이때 mongodb.exe에서 D는 우리가 서버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데몬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용 같은 경우에는 서버용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접속을 허용해 줄 것인지 여부를 우리가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데요. 이때에는 반드시 액세스 허용이라는 이 버튼을 클릭해 주셔야 합니다. 자, 몽고DB 쉘을 실행을 시키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몽고DB가 실행이 됐다면 몽고DB 클라이언트인 몽고DB 쉘을 실행시켜서 해당 DB 서버가 정상적으로 구동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몽고DB가 설치되어 있는 빈 폴더에서 몽고라고 치시면 몽고DB 쉘이 실행이 되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로컬 호스트의 기본 포트인 27017번으로 서버가 돌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아무것도 표시를 하지 않았지만 만약에 다른 서버에서 다른 포트로 동작하고 있는 서버에 접근하고자 한다면 mongo.exe 다음에 띄고 호스트명을 써준 다음에 그 다음에 포트 번호를 지정해 주셔야 해당 서버에 접속할 수 있음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까지는 저희가 그 콘솔 창에서 직접 몽고D를 실행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이제 서비스를 하려면 실제 상용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이 몽고DB를 서비스로 실행시키는 방법도 알아두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몽고DB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에 mongodb.configuration 파일을 생성을 하고 거기에 dbpass, logpass, 그 다음에 로그를 어펜드하는 방식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주시고 이러한 파일을 먼저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이제 mongod를 이용해서 컨피그레이션 파일이 어디 있는지 설정을 해준 다음에 마지막에 인스톨을 해주시면 이 mongodb 실행시키는 것이 서비스로 등록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우리가 몽고DB를 실행시키고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로 접속을 해서 확인하는 것을 살펴봤고요. 자, 몽고DB를 실행시켰다면 몽고DB를 종료시키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절대로 몽고DB가 실행 중에 임의로 강제 종료를 하시게 되면 그 몽고DB의 시스템 파일들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복구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몽고DB를 중지시킬 때에는 안전 종료를 시켜야 하고요. 이때 안전 종료를 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는 몽고DB 쉘로 접속을 해서 먼저 use admin을 해서 admin DB에 접속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db.shutdown 서버를
실행하셔서 그 현재 접속되어 있는 DB 서버를 종료시켜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때 반드시 유즈 어드민을 하지 않으면 권한이 없거나 이런 문제로 발생해서 그 셧다운이 안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먼저 유즈 어드민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db.shutdown 서버를 실행시켜 주시면 정상적으로 그 몽고DB 서버가 종료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몽고DB 사이트에서 몽고DB를 저희가 지금 다운받았고요. 설치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자, 라이센스 동의하시고 컴플리트 선택하신 다음에 인스톨을 하시면 자, 전반적인 설치가 다 끝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몽고DB는 설치가 된 것이고요. 저희가 몽고DB를 설치했으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가 설치되어 있는 폴더로 이동을 해보면요. 자, 서버라는 폴더가 있고 지금 여기에 3.0 다음에 빈 폴더가 나오죠.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빈 폴더에는 여러 가지 실행 파일들이 있고요. 아까 설명드린 mongo.d.exe가 있습니다. 자, 이 mongo.d.exe를 가지고 우리가 몽고DB 서버를 실행을 시켜야 되는데요. 우선 그 폴더,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할 폴더를 하나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make dir 데이터라는 폴더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이 C의 데이터라는 폴더를 몽고DB가 데이터를 저장하는 폴더로 사용할 것인데요. 자, mongo d-db pass C의 데이터라고 해주시면 자, 이제 액세스 허용을 해주시면 몽고DB가 이렇게 실행이 됐습니다. 자, 그럼 왼쪽에는 지금 몽고DB가 실행된 상태이고요. 오른쪽에다가 커맨드 창을 하나 더 열어주고 그 다음에 몽고DB의 클라이언트인 몽고DB 쉘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라고 치시면 되고요. 자, 클라이언트가 이제 서버에 접속을 했고 서버에는 원 커넥션이 지금 됐다라고 표시가 되죠. 그래서 show dbs, show collections 같은 명령어를 수행해서 이제 현재 DB 종류와 그다음에 컬렉션이 무엇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수행을 한 다음에 DB를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use admin을 해서 DB를 변경하고 그다음에 db.shutdown 서버를 해주시면 자, 이렇게 왼쪽에 실행되던 그 몽고DB가 정상적으로 종료된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연결이 끊겼기 때문에 컨트롤 C를 눌러서 빠져나오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간단하게 몽고DB를 설치했고 그 다음에 몽고DB를 실행하고 종료하는 것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몽고DB를 가지고 우리가 개발을 할 때 같이 사용하고자 하는 Node.js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몽고DB는 기본적으로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요. 본 온라인 강의에서는 자바스크립트를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수 있는 Node.js를 사용하게 되는데요. Node.js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을 위한 자바스크립트 플랫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ode.js의 내부는 표준 자바스크립트를 실행하기 위한 V8 엔진을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우리는 일종의 자바스크립트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러한 Node.js는 손쉽고 간단하게 HTTP 처리나 URL 처리가 가능하고 그 다음에 몽고DB로 데이터 입출 역시에 사용하는 JSON에 대해서 처리가 상당히 용이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Node.js와 몽고DB는 찰떡궁합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고요. 이렇게 Node.js와 몽고DB를 가지고 개발을 하게 되면 상당히 높은 생산성과 높은 퀄리티의 사이트를 손쉽게 만들어낼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Node.js는 구글 크롬 웹브라우저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프레임워크라고 할 수 있고요. 2009년에 라이언 달이라는 개발자가 발표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언어에 비해서 쉽고 간편하게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고요. V8이라는 크롬에서 사용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스크립트 언어의 고질적인 단점인 느린 속도를 개선했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 드리븐 방식, 그 다음에 non-blocking I/O 등의 개발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네트워크 프로그래밍에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벤트 드리븐 방식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본다면 사용자 또는 외부 환경이 만들어낸 사건 또는 이벤트 기반으로 어떠한 처리를 할 것인지 지정해주는 개발 방식을 우리가 이벤트 드리븐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사용자가 마우스를 움직였거나 키보드를 입력했거나 또는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왔거나 하는 이러한 모든 이벤트들을 그때그때 발생했을 때에만 받아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부 웹서버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까지 무한정 기다리면서 전체적인 시스템의 퍼포먼스를 다운시키는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특정 이벤트에 대한 처리만 하면 웹서버와 연결시키면 되기 때문에 자원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non-blocking 모드 같은 경우에는 블로킹 모드의 반대 개념인데요. 동기식 인풋 아웃풋 블로킹 I/O를 할 때에는 쓰기나 읽기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해당 이벤트가 끝날 때까지 해당 모드를 계속 점유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다른 일을 할 수 없게 되는데 메모리를 계속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원의 낭비 또한 심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대되는 개념인 non-blocking I/O에서는 쓰기나 읽기 이벤트가 시작되어도 모듈을 반환함으로써 다른 작업이 가능한 준비 상태로 전환을 해줄 수가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동기식보다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게 되고 메모리 같은 자원도 훨씬 적게 차지하는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요즘에 나오는 대부분의 개발 환경들은 이러한 non-blocking 방식으로 인풋, 아웃풋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Node.js를 설치하는 방법도 nodejs.org라는 공식 사이트에 접속을 하셔서 현재 사용하는 운영체제에 맞는 배포판을 선택한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Node.js도 윈도우와 맥, 리눅스 등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현재 우리는 윈도우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으면 되겠습니다. 윈도우용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받았다면 그 설치 프로그램을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데요. 설치는 상당히 간단하기 때문에 금방 끝난다고 봅니다. 금방 끝납니다. Node.js만 가지고는 개발을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Node.js 같은 경우 지금 방금 설치한 Node.js 설치 프로그램으로는 기본적인 Node.js의 구동 파일들만 설치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개발을 하려면 개발 도구가 필요합니다. Node.js로 개발할 수 있는 개발 환경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클립스의 공식 사이트에서 접속을 해서 그 현재 사용하는 OS 버전에 맞는 최신 버전의 그 이클립스를 다운받으시면 되고요. 그때 다운받으실 때 가급적이면 자바 디벨로퍼스를 위한 이클립스 IDE를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이클립스는 설치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압축을 풀면 곧바로 실행 파일을 실행시켜서 실행하는 구조인데요. 기본적인 이클립스 배포판을 설치하게 되면 처음에는 자바 개발 환경으로 실행이 됩니다. 그러나 저희는 Node.js의 개발 환경으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실행하신 다음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라는 메뉴에서 노드클립스를 찾습니다. 노드클립스라는 플러그인을 찾으신 다음에
그 플러그인이 검색이 되면 오른쪽 아래에 있는 인스톨 버튼을 눌러서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설치가 끝나면 이클립스가 처음부터 다시 실행이 되는데 그 다시 실행된 이클립스에서 오픈 퍼스펙티브라는 메뉴를 통해서 현재 저희가 사용하고자 하는 노드 개발 환경을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그 환경에서 이제 Node.js 프로그래밍을 하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Node.js를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Node.js의 개발 환경을 구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 같은 경우에도 설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다운받아서 설치만 하시면 손쉽게 Node.js를 사용할 수 있고요. 지금 같은 경우에 Node.js는 이제 프로그램 파일스 밑에 Node.js라는 폴더를 만들고 설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Node.js가 설치가 다 끝났고요. 자, Node.js가 설치된 것을 이제 저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ode.js에 가보시면 현재 설치된 부분이 node.exe가 가장 핵심적인 파일이고요. 나머지는 이제 Node.js를 실행하는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정도만 설치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node.exe를 가지고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실행을 시키면 Node.js 프로그램이 동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Node.js 자체는 상당히 가볍지만 이제 이러한 Node.js를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클립스를 저희가 압축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클립스 압축을 푸시면 지금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자바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자바가 설치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자바를 커맨드 라인에서 쳐봤을 때 자바라는 실행 파일을 찾지 못한다는 것은 현재 자바가 설치되어 있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먼저 오라클에서 다운받은 자바 JDK를 먼저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JDK부터 설치를 해주시고요. JDK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JRE 그 자바 런타임을 저희가 지금 설치하고 있습니다. 자, 자바가 이제 다 설치가 됐고요. 자바가 제대로 설치됐는지는 커맨드 창을 다시 여시고 이제 아무 데서나 자바라고 치시면 이렇게 자바가 실행이 돼야 이제 자바가 설치된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아까 압축을 풀었던 이클립스를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바를 설치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이클립스가 실행이 안 되고요. 에러가 나오게 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폴더에다가 이제 워크스페이스를 생성하고 거기에다가 우리가 앞으로 만드는 프로젝트들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를 실행을 시켜 주시고요. 자, 이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자바 개발을 하기 위한 이클립스 버전이기 때문에 이클립스 마켓플레이스에서 노드 클립스를 다운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노드 클립스라는 플러그인을 검색하시고요. 자, 노드 클립스 여기 보시면 중간에 노드 클립스 1.0.1이라고 되어 있는 이 플러그인을 찾으신 다음에 인스톨을 눌러주시면 그 노드 클립스 플러그인에 관련된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Confirm Selected Feature라고 해서 전체가 선택되어 있는데요. Confirm 버튼을 눌러주시면 그 다음에 이제 라이센스 동의 화면이 뜨게 됩니다. 자, 라이센스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Accept 라이센스를 해주시고 Finish를 눌러주시면 이제 설치 과정이 진행이 됩니다. 자, 이렇게 워닝이 뜨면 OK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제 거의 설치가 다 끝나고요.
자, 이클립스를 다시 실행할 거냐고 묻는데 여기서 yes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클립스가 다시 실행이 되고요. 자, 이클립스가 실행이 되면 워크벤치를 클릭하시고 현재는 자바 개발 환경이 설치되어 있지만 저희는 오픈 퍼스펙티브를 이용해서 노드를 선택하고 OK를 눌러주시면 이제 Node.js 개발 환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하시려면 파일의 New에 이렇게 보시면 노드 프로젝트, Node.js 프로젝트를 만들 수 있도록 됐다면 이제 성공한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ode.js 개발 환경까지 구축해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몽고DB의 동작 방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몽고DB는 메모리 사용 가능량에 대비해서 성능이 좌우되기 때문에 독립된 서버에서 실행을 권장하고요. 기본적으로 몽고DB는 몽고D라는 실행 파일 단위로 실행한다. 이 점을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몽고DB를 실행하는 방법은 mongod.exe를 실행한 다음에 mongo.exe를 실행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신 다음에 사용이 종료되면 서버를 몽고DB 쉘에서 종료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Node.js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을 사용해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할 수 있게 해주는 프레임워크이며 이벤트 드리븐 방식으로 동작을 하고 non-blocking IO를 사용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